거품기를 사용해서 풀어주세요.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계란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드리즐 해주시면 됩니다. 포슬포슬한 단면 보이시죠? 그렇죠. 뽀또 향 팍 터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야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빵 배울 때 일반 파운드를 배우기 전에 황치즈 파운드 먼저 배웠어요. 제가 이제 먹어보고 싶어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DM도 많이 주시고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신 황치즈 파운드를 준비해봤고요. 또 별 특별한 레시피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이용했던 레시피고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준비해봤고요. 자,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치즈 파운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틀에다가 버터를 바르는 작업을 할 건데 이 작업의 이름은 슈미제라고 불러요. 슈미제는 불어로 얇게 덧 바른다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붓이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포마드된 버터를 틀 안에 얇게 발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서리랑 옆에 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얇게 발라서 이렇게 버터들이 묻어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종이를 오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종이보다는 아무래도 틀 모양 그대로 반죽이 붙어서 구워지는 게 더 예쁘고 엣지 있는 파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종이보다는 바로 굽는 면적이 닿는 게 구움색이나 겉 크러스트에도 더 맛있게 만들어져요. 버터 꼼꼼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터가 다 발린 틀은 실온에 그대로 두면 중력 때문에 버터가 녹아서 바닥으로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발려진 상태에서 냉장고에 차갑게 굳혀줄 거예요. 냉장고에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황치즈 파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버터랑 약간의 크림치즈가 들어가요. 꼭 크림치즈 넣어주시는 걸 추천하고 없으시면 버터 양을 늘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크림치즈를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터 상태는 손으로 눌렀을 때 꾹꾹 들어가고 손에 묻어나지 않을 정도, 얇게 비치는 정도만. 완전 마요네즈 같은 상태는 아니고요. 꾸덕하면서 손가락 자국이 남는 이 상태까지 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설탕이랑 황치즈 분말, 박력분까지 모두 실온에 보관하신 다음에 보통 22도 정도 맞춰서 재료를 사용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파운드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계란도 똑같이 실온에 30분 이상 꺼내두신 걸 사용하시는데 계란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깨서 완전히 풀어준 다음에 사용할 거예요. 자, 계란을 깨주신 다음에 계란을 완전히 거품기를 사용해서 풀어주세요. 계란을 8번에서 10번 정도 나눠 넣을 거라서 완전히 풀어주셔야지 나눠서 넣을 때 한 방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완전히 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동된 버터를 유리볼에 담아주세요. 버터가 너무 녹아있어도 안 돼요. 버터가 너무 녹아있으면은 휘핑 내면서 공기가 포집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쫀쫀한 상태에서 말랑말랑 거리는 상태로 해동시켜 주셔야 돼요. 크림치즈 넣어주시고 크림치즈도 똑같이 해동하셨던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주냉주 같은 거 깨끗한 거 바닥에 깔고 시작하시면 휘핑을 하면서 그릇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핸드믹서 저속으로 섞어주세요. 여기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완전히 풀어지면 중속으로 1, 2분 정도 휘핑 줄게요. 자, 이렇게 버터랑 크림치즈를 1, 2분 정도 휘핑을 주시면은 약간 뽀얗게 휘핑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설탕을 넣어주셔야지 버터에 공기 포집에 방해가 되지 않고 더 잘 섞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뽀얗게 먼저 휘핑해 주시고 설탕을 전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황치즈 분말을 오늘 같이 사용하잖아요. 황치즈 분말은 분말이지만 유지예요. 그래서 가루랑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실 거면 설탕이랑 같이 넣고 휘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말을 넣고는 처음엔 저속으로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가루가 날리지 않게 전부 다 섞이면은 중속으로 다시 1분 휘핑해주세요. 자, 이렇게 휘핑해준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계란을 넣어줄 건데 계란은 총 8번에서 10번 정도 나눠 넣어가면서 휘핑해줄 거예요. 처음엔 소량 넣어주시고 중속으로 빠르게 섞어주세요. 자, 첫 번째 계란이 다 섞이면 두 번째 계란 넣어주시고 계란 넣는 타이밍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는 중속으로 충분하게 휘핑해 주셔야지 분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계란
이 계란이 들어가면서 파운드 안에 들어간 설탕들이 이 수분을 닿으면서 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란을 나눠 넣어가면서 충분한 휘핑을 주시면은 설탕도 녹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만들어진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휘핑해 주시면은 볼 가장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다시 휘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에 잘 섞이지 않은 반죽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섞일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란을 다시 넣어 줄게요. 계란을 섞으면 처음에 묽어졌다가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계란 수분들이 버터 사이로 퍼졌다가 서로 다시 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쫀쫀하게 크림법이 되는 거예요. 또 계란 넣어주시고, 저는 이제 이거 넣고 마지막 계란 섞으면 완성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계란 넣어주시고, 자, 계란이 다 섞이면 마지막으로 가장자리를 주걱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더 고르게 섞이게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뽀얗게 풍성하게 휘핑된 거 보이시나요? 분리 현상도 없고 굉장히 매끈하게 잘 섞였어요. 자, 이제 크림법 같은 경우 분리가 나면은 계란의 수분감이 버터랑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섞었을 때 그 수분과 이제 밀가루가 만나면서 글루텐이 바로 형성이 돼서 딱딱한 케이크가 만들어져요. 크림법의 기본 개념은 버터 안에 공기를 넣어주고 공기가 들어간 자리에 수분이 같이 위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공기를 포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란을 충분하게 유화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부드럽고 풍성한 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가루 재료만 섞어주면 파운드 반죽은 완성인데,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신 반죽은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가루를 섞어주세요. 자, 밀가루 채를 받쳐놓고 박력분을 넣어주세요. 오늘 파운드에는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냥 순수하게 파운드 레시피에 황치즈 분말만 배율에 맞게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파운드는 계란 거품의 힘으로 부풀리는 케이크라서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는 게 정석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 재료를 채쳐 넣어주신 다음에 주걱을 세워서 가루를 섞어주세요. 그릇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섞어주는 이유도 최대한 글루텐을 잡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섞어주는 거예요. 가장자리 긁어주시고 또 세워서 공기 포집한 크림 안에 밀가루를 섞으면서 쇼크를 주면 거품이 계속 죽기 때문에 가볍게만 섞어주시는 거예요. 가루들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비중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보통 파운드는 0.75에서 0.8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주걱으로 매끄럽게 섞어가면서 비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딱히 파운드 비중 컵으로 재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 스펀지 케이크보다 훨씬 묵직한데 매끄럽고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나는 반죽이 되면 잘 된 반죽이에요. 주걱으로 이기듯이 이렇게 섞어주시면 지금 섞을수록 광이 반짝반짝 나죠?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섞어주고 바로 패닝을 하겠습니다. 파운드 반죽은 떠서 흘려보았을 때 뚝 떨어지고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묵직하게 글루텐이 형성되면 반죽들이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당겨봤을 때 수축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얘는 없죠? 그대로 있죠? 요게 잘 된 반죽입니다. 자, 이제 패닝을 해줄게요. 자, 완성된 반죽은 오란다 팬, 아까 준비해 놓은 팬에다가 바로 패닝해 줄 건데요, 400g씩 패닝해 주시면 딱 맞아요. 400g 이상 넣으면 버섯처럼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맥스 400g까지만 패닝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죽을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가볍게만. 자, 보통 우리 파운드 할 때 가장자리로 반죽을 벽에 붙여가면서 몰아주는데, 그 이유는 오븐 스프링은 가운데가 가장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가장자리 면을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위에 글레이즈를 씌울 거기도 하고, 오란다 팬 정도면은 양옆에 긁어주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오븐에 구워 주셔도 예쁜 파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파운드를 구워 줄 건데요, 파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한 케이크라서 낮은 온도에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구워 줘야 돼요. 저는 우녹스 기준으로 165도 맞춘 다음에 45분에서 48분 정도 구워줄 예정이고요. 데크 오븐 사용하신다면 윗불 180도에 아래 160도 맞춰주신 다음에 45분에서 5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굽고 나서 얘가 익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겠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쑤시개나 젓가락 같은 걸로 꽂았다가 빼셨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상태예요. 충분하게 구워주셔야지 맛있는 케이크가 나오니까 꼬지 테스트 같은 거 꼭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바로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구워진 파운드는 나오자마자 쇼크를 주셔서 가운데 몰려있는 수분을 밖으로 빼내주신 다음에 뜨거울 때 팬에서 분리해서 식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냉각팬에 충분하게 식혀주신 다음에 이제 글레이즈를 씌워줄 거예요. 글레이즈 씌우면서 흘러내릴 수 있게 채반 그대로 스텐 바트에 받쳐주신 다음에 황치즈 글레이즈를 만들어 줄게요. 자, 오늘 황치즈 글레이즈의 베이스는 코팅 초콜릿을 만들 건데 저는 일반 코팅 초콜릿보단 커버추어 초콜릿에 약간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코팅 초콜릿은 아무래도 팜유가 들어있다 보니까 좀 입에서 맴도는 맛이 있어서 저는 꼭 커버추어를 사용하고요. 약간의 황치즈를 넣어서 황치즈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자, 일단 초콜릿을 전자레인지로 40에서 45도 정도까지 녹여올게요. 자, 화이트 초콜릿을 다 녹여왔고요. 이렇게 덩어리 없게 완벽하게 녹여주시면 되고요.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약 40도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만 녹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먼저 황치즈 분말부터 섞어줄게요. 황치즈 분말 넣고 먼저 섞어주셔야지 덩어리가 잘 지지 않아요. 근데 이때 막 저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저어가면서 초콜릿에 황치즈 분말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초콜릿과 황치즈 분말이 덩어리 없이 잘 섞이면 이제 식물성 오일 넣고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윤기 날 정도로 매끄럽게 섞일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코팅 씌웠을 때 좀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매끄럽게 씌워질 수 있게 천천히 저어가면서 충분하게 유화시켜주세요. 들어보면 약간 걸쭉한 느낌이 들죠? 자국이 남고. 자, 온도 체크해 볼게요. 지금 36도 나오는데 지금 바로 씌워줄게요. 지금 이 정도 온도면은 충분히 예쁘게 씌워질 것 같아요. 짤주머니 담긴 거 끝에 작게 잘라주신 다음에 그대로 위에 드리즐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가운데 쪽에 드리즐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조금씩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레이즈까지 씌워주면은 이제 데코를 할 건데 저는 귀엽게 프리첼 가지 하나씩 올려줄게요. 약 20분 정도 굳혀주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에서 20분 동안 굳혀준 파운드를 꺼내왔는데요. 아까보다 광택이 살짝 죽었고 매트하게 굳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제 썰어 볼까요? 이렇게 가득 찬 포슬포슬한 단면 보이시죠? 파운드가 이 맛에 딱 먹는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황치즈가. 겉은 이제 바삭하면서 속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황치즈 향이 그렇죠, 뽀또 향이 빡 터져요. 따뜻한 라떼랑 드시면 진짜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황치즈 파운드까지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완성된 파운드는 밀봉하셔서 냉장고에 일주일, 냉동실에 한 달 정도 두고 드실 수 있고요. 실온에 살짝 해동하셨다가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고 맛있고 좀 내꾸덕한 식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 상태에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 최애 황치즈 파운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레시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